HTML을 실제로 작성해 보셨으니까 왼쪽에 그림이 왼쪽에 보이는 게 뭔지 좀 아실 것 같고요. 내용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태그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JSP입니다.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고 요것도 혹시 실습하셨나요? 그러니까 안 하셨을 건데 그냥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HTML을 예전에 초창기에는 맨 처음에 썼었는데 HTML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정해져 있는 양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거를 뭐 정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항상 정해져 있다고 해서 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HTML은 그런 뜻이고, 그러면 뭐 당연하시겠지만 정해져 있는 것만 갖고 해보면 할 때마다 계속 누군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그 서비스 하는 회사마다 HTML 작성한 사람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실제로 작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동적으로 변경되는 웹 서비스를 보여주려고 나온 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는 게 JSP라는 게 나온 겁니다.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 약자고,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다른 거는 못 보시더라도 요 글자만이라도 보세요. 보시면 요거 그대로 들어가 있고, 대신에 요 밑에 글자가 기존에 두 개가 정해져 있는 형태로 나오던 거를 자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변화한다고 해서 이거를 동적 화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것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HTML로 화면 구성을 만들어 놓고 CSS도 놓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화면에다 뿌려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JS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웹을 다루는 기술 이 책의 반 정도가 앞에서 이제 JSP 관련된 내용이랑 이것저것들이 들어있고, 근데 기술이란 게 계속 변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지금 예전부터 사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이전에 있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JSP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글자들은 예전 버전입니다. 초창기에. 요즘엔 이렇게 안 써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도 한 5% 정도 아주 오래된 홈페이지 이런 데 가면 이런 코드들이 남아 있을 건데, 이거는 예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좀 지금부터는 많이 바뀝니다. 앞으로도 바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HTML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여기 꺽쇠하고 퍼센트에서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요거를 스크립트 릿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게 JSP,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전 버전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바 코드를 직접 안 넣습니다. 왜 안 넣냐면, HTML에다가 자바 코드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나중에 고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다 고친다면 문제가 없겠죠. 자기가 했던 거. 그런데 일이라는 게 사람이 계속 바뀌잖아요. 만든 사람 따로, 고치는 사람이 계속 바뀌면 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또 봐야 되고, 그러면 코드 이해도도 떨어질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가 어려워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했던 사람이 쭉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변화하는 게 사용할 때는 편하죠. 막상 하려면 힘들겠지만 스마트폰이 점점 좋아지니까 뭐 요즘에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 기능으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고객들은 싫어했겠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개발자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습득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뭐 수학 공부를 했다면 그 범위가 지금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보면 혹시 뭐 조카나 이런 분들에서 책 한번 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배웠던 그런 단어들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큰 범위가 물론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을 보면 뭐 배우고 하는 것들이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웹 개발은 계속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웹 개발 앞으로 하시려면 꾸준히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도 코딩을 하고 뭔가 일을 해서 하면 좋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셨을 분도 더러 계실 건데, 꾸준히 뭔가를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에 자바 코드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유지보수 힘들어지니까 JSTL이라고, 이게 그냥 뭐냐면 이런 태그입니다. HTML 태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바 코드랑 같은 동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약간은 다르긴 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JSP 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지저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그만 남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저희도 태그를 할 겁니다. 이 책을 혼자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앞부분에 보면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은 제가 말씀드린 예전 버전 형태로 구현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공부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거의 안 쓰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바 코드에 들어가는 경우는 요즘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것들은 JSTL이라는 것, 이런 걸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그냥 태그랑 비슷한 거구나 그렇게만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스프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개 큰 틀이라고 했잖아요. 그 틀 안에 얘들도 이런 태그들이 있어요. 시큐리티라고 보안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써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만들어질 JSP 페이지는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 코드는 안 들어가고 전부 이런 태그만 남을 겁니다. 일단 앞으로 저희가 갈 방향은 그거고 참고하시고요.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 같으면 JSP 관련돼서 설명된 내용 중에 굉장히 이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뒷부분으로 가서 JSTL 쪽으로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차근차근히 앞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눈으로 봐두시고 굳이 단 하나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방금 요거 보여주기 전에 보였던 화면이랑 좀 다르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태그만 들어있어요. 요런 거는 자세히 보시면 HTML 태그랑 좀 다를 겁니다. 지금은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기만 하세요. 그냥 이런 것들도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저분 성함이 뭐였죠? 아직 제가 성함을 몰라요. 저분이 혹시 정승일 씨인가요? 네네. 좀 피곤하시더라도 정 힘드시면 뭐 저기 정수기 가서 찬물 한 잔 마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태그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요렇게 해서 뭐
자세히 보시면 HTML 태그 비슷하게 생겼는데 콜론이 있고 뭐 if가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요게 JSTL이라고 태그를 이용한 기술인데 자바 코드랑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 자바의 if랑 똑같이 동작하고요. 요런 것들을 넣어서 나중에 저희가 개인별로 웹 앱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지금 이걸 보고 이해를 하신다는, 혹시라도 이해하시면 엄청난 공부를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좋으신 거고, 모르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눈으로만 봐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JSTL에서 많이 쓰는 게 요 꺽쇠하고 C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부분 이걸 쓰고 뭐 나머지 것들 몇 개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스프링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나중에 시큐리티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거다. 이 정도만 봐두시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는 코드는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100% 태그만 있는 코드를 나중에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자바 웹을 다루는 기술에서 혹시 예전 코드가 있으면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눈으로만 그냥 봐두세요. 그리고 JSTL 관련돼서 여기 실습하는 것들이 있는데 따라 하실 거면 그걸 따라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처음이라서 설명드리는 거고, 요게 왜 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책에 1, 2가 다 섞여 있어요. 예전 버전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시더라도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두세요. 요 빨간 글씨를 여기 빨간 글씨만 일단 보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빨간 네모 보시면 JSP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JSP 페이지의 그 파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보면 요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차이만 보시면 돼요. 왼쪽에 한 개 있던 게 두 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아까 HTML에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게 JS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바 코드를 넣어서 이것저것 막 하던 것들을 JSP에 안 놔두고 별도로 자바 파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를 모델 2라고 하는데 요것도 잘 쓰지는 않지만 한 10% 내외, 한 20% 좀 안 되지만 아직도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가끔씩 오는데 비중이 10% 정도?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근데 요게 왜 알아야 되냐면 모델 2 기반에서 새롭게 뭔가 기능을 만든 게 요게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그냥 한번 봐두시면 돼요. 스프링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왼쪽에 한 개만 있던 게 1버전이고 두 개로 쪼갠 게 2버전인데 2버전을 계속 쓰고 있다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만든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버전하고 2버전의 큰 차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겁니다. JSP 페이지 상에서 자바 코드를 넣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든 사람이 계속 만들면 뭐 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든 사람은 없고 고치는 사람은 계속 바뀌면 올 때마다 그 코드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유지 보수가 어렵다. 그러니 그걸 더 쉽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바뀐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것저것 배우시겠지만 웹도 경제 논리랑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고 최적의
조건을 뽑아내기 위해서 형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보수가 나오면 돈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게 비용이 적은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 코드도 그냥 일단 눈으로만 봐두세요. 첫날이니까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시고요. 왼쪽이 JSP 페이지인데 이걸 또 설명드리는 이유가 요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공부하신 분이 계시면 아 요거는 이런 거구나 정도 그냥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시면 JS 페이지에서 모델 member 1.jsp로 이동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포워드는 이쪽으로 전환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요런 페이지로 화면이 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냥 세세한 건 모르더라도 JSP 페이지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게 그냥 1버전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모델 2, 그러니까 2버전 같으면 서블릿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봤던 서블릿이 이런 건데 뭔지 그냥 한번 보시면 뭔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명령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여기는 당연히 JSP겠죠. 코드상에 보면 여기가 자바 영역입니다. 자바 영역에 보시면 뭐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글씨랑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MEM.2라는 걸로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결과로 자바 코드에 있는 MEM.2가 실제로 동작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웹 동작 기반은 항상 URL 기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보면 URL이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 흐름은 앞으로 스프링 할 때도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모델 2에서 개량된 게 스프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동작 방식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봐두시면 지금 봐두시면 나중에 스프링 코드 보실 때 훨씬 더 눈에 익었기 때문에 아 그냥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URL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청한 URL이랑 같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을 동작해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뭐 do get 죄송합니다. get post patch delete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요청하는 대로 함수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왼쪽에서 get 방식으로 요청하면 요게 호출되고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면 요게 호출된다 보시면 돼요. 함수 이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아 그냥 get get이니까 get 방식으로 호출하면 얘가 동작하는구나. 포스트니까 포스트로 동작하는구나. 요렇게만 지금 보셔도 돼요. 다른 코드는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차차 보실 거고. 그러니까 일단 단어만 잘 보시고요. 여기 구조는 잘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핸들이라고 뭐 적혀 있잖아요. 두 핸들. 요 의미가 얘를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함수 만들어서 써 보셨죠?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함수가 뭔지는 몰라도 뭔지 어떤 만들어는 보셨잖아요. 그럼 만들었던 함수를 얘가 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get 방식으로 호출을 하든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을 하든 똑같은 데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 실제로 요청한 방법에 따라서 또 조건이 나눠져요. 일단 이런 게 있다고만 봐두시고 저희는
이 모델 2 방식을 안 쓰고 스프링으로 할 건데 스프링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그냥 일단 봐두시면 됩니다. 함수 이름 봐두시고 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처리가 되면 forward 1.jsp라는 게 화면이 바뀌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 되는구나. 뭐 눈으로만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MEM.2라고 읽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잘 쓰진 않아요. 요즘에도 꽤 쓰지만 자바가 예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어떤 이름 쓰고 .do라고 써놓고 뭐 닷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게 실제로 URL을 쓰는 거랑 같다고 하시면 돼요. 우리 어디 네이버 접속하면 https://naver.com에서 메인에 로그인 하자 거기 접속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다든가 하면 상단에 URL이 바뀌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얘가 쓰고 있고 그냥 이름만 보세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걸로 동작을 하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하는 거고 get 방식,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되면 뭔지 모르지만 아 얘가 호출이 되겠네. 그럼 얘한테 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rward란 거는 여기 정해져 있는 걸로 화면을 전환하라는 뜻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걸로 화면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저기 지금 제가 빨간 줄 친 거 글씨만 보시고 아 이래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요 기본 패턴은 스프링에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뭔지는 봐도 아직 뭐 물론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이게 뭔 말인지 난 몰라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 남겨두시고요. 다 기억 못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잔상의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그게 자기 걸로 되고요. 이제 서블릿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서블릿은 말은 좀 어려워요. 보시면 뭐 동적으로 생성하는 서버스 프로그램 요청에 따라 말이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번 눌러보셔도 되고요. 눌러보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실 때 네이버 기본 메인에서 로그인 하려고 버튼 눌렀고 나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지 머릿속으로 한번 이제 개발자적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뭔가 정보를 주진 않았어. 그러면 DB에서 불러올 건 없겠네?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바뀌어야겠구나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 자체를 한 개의 동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한번 딱 누르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게 한 개의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그건 동작이 끝난 겁니다. 일단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실제로 눌렀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로그인 돼서 메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동작이 또 한 번 더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 개개 각각을 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모르시더라도 그냥 흐름만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서블릿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든가 해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에 맞게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을 하거나 어떤 기능을 동작해야 되는 한 개의 동작을 서블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어를 머릿속에 그러니까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잔상이라도 남게 살짝 넣어 두시고요. 그럼 이 그림을 지금은
뭐 모르셔도 돼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아까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겁니다. 메인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한다고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럼 실제 로그인 동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웹서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정된 정적인 뭐 HTML 같이 안 바뀌는 것들을 서비스해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그인은 실제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기를 지나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한 개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인 해야 되니까 한 개 동작해서 어떤 게 처리해서 그러면 로그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글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글쓰기 할 때도 동일하게 들어와서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동작이 되고 결과가 화면에 나온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개의 동작 자체를 서블릿이라고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스레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레드하고 프로세스는 제가 앞으로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 뭔지는 모르지만 특정 동작들은 스레드로 동작이 된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한 개의 프로세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세스라는 거는 동작을 개별적으로 한 개 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윈도우 11인지 10인지 그거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태스크 매니저라는 게 있거든요. 태스크 매니저가 뭐냐면 컨트롤 시프트 ESC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세요. 단축키 3개를 눌러보면 작업 관리자라고 뜰 겁니다. 이걸 태스크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혹시 화면에 떴죠? 거기 보시면 실제 동작하는 것들이 뭐라 나올 겁니다. 그럼 뭐 구글 크롬도 있을 거고 뭐 몇 가지들이 있겠죠. 뭐 R집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건데 거기에 글씨가 나와 있고 아이콘이 있는 것들이 한 개가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작업 관리자가 이 교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작업 관리자 안에 지금 개별적으로 뭔가 한 개씩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별개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한 개의 프로세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프로세스는 그런 의미이고, 그러면 이제 개인 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앉아서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뭐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안 하고 뭐 나는 뭐 좀 딴 거 하겠다고 딴 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계실 거면 그분들은 개인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니터를 앉아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수업 듣는다는 스레드를 운영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집에서 급한 전화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든가 뭔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급한 전화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 수업을 하던 스레드는 종료가 된 겁니다. 수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전화 받으니까 새로운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와서 다시 들어왔어요. 와서 앉으시면 다시 수업을 받는 스레드가 하나 생성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있는
교육생 하시는 분들 개별을 프로세스라고 생각해보세요. 난 오늘부터 프로세스다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개별적인 한 개의 일들은 스레드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일들이 많은데 다 스레드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든 분들은 지금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도 뛰고, 그 다음에 뭐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항상 동작하고 있는 스레드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물론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그런 일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스레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항상 계속 뭔가를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동작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프로세스는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내가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들은 이것들은 스레드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프로세스하고 스레드가 뭔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외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뭐 게시판을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로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요청이 왔는데 이거는 계속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냥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게시판 2번 숫자 1로 갈까요? 그냥 게시판 2로 가는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동작을 해서 결과를 화면에 뿌려줬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스레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게 끝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웹에서는 계속 동작하는 이런 거를 개념을 따로 두지 않고 한 번에 한 개씩 만들어지고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요. 스프링에서도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스레드가 한 개 생성되고,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얘는 만들어지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뭐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동작이 끝나면 얘는 사라집니다. 혹시 왜 사라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얘를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이따가 식사를 하실 건데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가 끝났는데 식사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지실 거고, 얘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게 스레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었다가 일이 끝나면 없어지고, 본인들이 오늘부터 어떤 행동을 하나 하실 때마다 이거는 어떤 스레드일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